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완전히 추억팔이 팟캐스트 151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린입니다. 민입니다. 네, 사카린입니다. 네, 150회를 넘기고 대망의 첫 발걸음. 네. 오늘은 추억의 김전일과 소년 소녀를 하겠습니다. 네, 김전일 누군지 아시겠죠? 그 김전일입니다. 네.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김전일에 대한 얘기를 2회에 걸쳐서 과연 풀 수 있을까? 팟빵 리뷰 먼저 읽겠습니다. 지나가야지님께서 외식하면 개모임이죠. 엄마가 하는 고교동창 개모임은 100% 돼지갈비집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어려서 고기보다 된장찌개에 밥이 더 좋았는데 엄마는 어찌하든 고기 한 점이라도 저에게 더 먹이려 하셨죠. 개돈 모아 우리를 데리고 관광버스 대절해서 93 꿈돌이 엑스포도 가고 설악산 광주 비엔날레 갔었죠. 그리고 여가 친척들 모임에는 어김없이 근교 횟집 장어집이었어요. 어리던 전 장어도 회도 못 먹어 맨날 나오던 오이 씹어 먹다가 집에 가는 길에 컵라면 사가져가서 집에 가 사발면 먹었네요. 진짜. 네. 그 얘기하셔서 제가 이 댓글을 보고 생각이 난 추억이 있는데, 네. 저도 이제 비슷하게 그 어머니의 개 모임에 가서 먹었던 메뉴가 생각이 났어요. 돌솥 비빔밥. 처음으로 먹은 거예요. 돌솥 비빔밥 집에서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랑 그리고 갈비집 점심 메뉴에 알밥 이런 거 있는데. 그렇지, 알밥. 그렇지. 네. 돌솥 알밥. 알밥. 심지어 그 가게가 어디냐면은 저희 사카린 씨는 아는데 그 의정부에 지동관이라는 그 짜장면집이 있는데 그 건물의 2층에 아마 있었었던 약간 그런 정식집이었는데 근데 돌솥 비빔밥이 왜 그 짜글짜글 소리도 나고 밑에가 바짝바짝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얘기 이걸 딱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돌솥을 처음 먹었을 때의 그 네. 기억은. 네. 근데 아마 그때 어머니 개주가 도망갔던 걸로. 아이고. 원래 개 모임의 끝은 도망이잖아요, 원래. 야, 개 중에 개주가 도망가지 않는 개는 별로 없어. 예,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그럴 겁니다. 김전일의 범인들만큼이나 슬픈 사연. 얼마 전에 꼭 개를 하죠. 얼마 전에 육남매에도 나오더라. 하여튼 그게 딱 생각이 나요. 네. 예. 그리고 계속 이분께서 공지 너무 재밌었어요. 지겨우시겠지만 린쇼 좀 잘 어울린다는 것 같다 말하면 화내시려나라고. 이 쉰떡밥. 네. 너무 적절해. 네. 쉬다 못해 아주 이제 냄새가 네. 막 예. 아이고. 화내지 않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예, 화는 안 내요. 저희 몰랐어요. 저희 부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왜? 뭐라 그랬는데? 난 별 얘기 안 했다.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너무 예상보다 잘 지낸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지 않냐 사실 뭐 약간. 건강한 관계다. 네. 예. 이게 딱 뭐랄까? 제가 느낀 게 이게 너무 무탈하게 둘이 잘 지내면 이거 문제 있는 거다. 오히려 소소한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공지 때. 그리고 진짜 심각한 건 남자는 몰라. 그렇지. 그럼요. 그렇죠. 예. 그렇죠.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라디오 방송 못 합니다. 맞습니다. 무슨 방송이에요, 아니야, 나는 방송. 프로페셔널이야. 할 수 있어. 여기서 혼자 도망가?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꼬리 딱 끊고 도망가네, 여기서.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절대 못 합니다. 네. 사카린 씨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지나갑시다. 알겠습니다. 그리즈님께서 안녕하세요. 열심히 숨어듣던 청취자입니다. 신발 얘기를 하니 댓글을 안 달 수가 없네요. 저는 여자지만 발 사이즈가 270에서 275입니다. 우와. 키는 평범합니다. 164예요. 쇼님이 말씀하셨던 생각 저도 했었어요. 어릴 때 신발을 큰 걸 신어서 발이 커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맞췄어. 내 발이 맞췄어. 이런 쪽이냐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너무 반가워서 댓글 달았습니다. 야. 발이 크다 보니 구두류는 오프라인에서는 본 적도 없고요. 닥터마틴 같은 워커는 발이 거의 300mm처럼 느껴져서 못 신습니다. 유유라고. 네. 맞추시면 되죠, 뭐. 근데 저도 이분 그리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도 옛날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발이 저보다 좀 작은 느낌이었어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국내에서는 신발을 못 사요. 출시가 얼만데요? 제가 275, 80 이렇게 신거든요. 그러면 뭐 여자친구가 65, 270, 65 된 것 같아요. 65, 70 이랬나 보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막 그 직구 이런 것도 없던 시대라서
해외 출장 나가서 그러니까 유럽 언니들 느낌이구나. 미국 언니, 유럽 언니. UK8 막 이렇게. 아니야, 그런 8이 250이기 때문에 9, 막 10 이런 거지. 그치. 근데 한국에서는 신발이 없댔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이분이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친구 중에 이제 남자인데 오히려 발이 엄청 작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약간 부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여성화를 신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성품이라는 것 자체가 남자 구두도 260부터 생산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체구가 작으시고 발이 작으셔서 기성품 구두를 못 신으셨어요. 그러니까 맞춰야- 구두는 좀 그런데 예를 들어 역으로. 운동화 이런 거는 그 남성화를 막 신으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디자인이 안 이쁘니까 약간 이런 뭐 이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뭐 자신의 옷차림이나 이런 거랑 안 그것도 맞으면 그런 것도 어쩔 수 그러네요. 없죠. 예. 네. 아니, 그리고 약간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댓글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가 164시잖아요. 예,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맞네. 나는 이제 약간 오히려- 뿌띠빠띠한 거를 신고 싶으신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치열한 그들만의 경쟁인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이즈는 뭐 국내에 뭐 한 족, 두 족. 그쵸, 잘 없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솔드아웃이 되고. 솔드아웃. 그리고 저도 이해하는데 이게 체구에 비해서 발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무슨 애니메이션 같아져요. 예. 도날드 미키마우스 덕 같은 도날드 덕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예, 저도 닥터 마틴 이런 거 못 신거든요. 맞아. 네, 그렇습니다. 여튼 뭐 이런 고충이 있다는 거. 야, 근데 진짜 힘드시겠다. 그나마 이 지금은 이제 구하시기가. 뭐 아마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존 네. 있죠. 아마존도 있고 민 씨도 몰테일도 있고. 거기 가서 맞췄거든요. 성수동 가서 발을. 맞아. 재서. 수제화 거리. 근데 수제로?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기성품이랑. 알겠습니다. 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수동 화이팅. 네, 거기 족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사장님들 화이팅. 커먼 그라운드도 있고요. 네네. 가람휘님께서 이번 주 초에 여친이랑 커플 운동화를 고르다가 나이키와 아디다스 이야기를 하다가 어릴 적 신던 프로스펙스나 르카프, 리복 등의 신발 이야기를 했었는데 20세기 소년소녀에서도 신발 이야기가 나와서 더욱 공감하며 재밌게 들었습니다. 제가 댓글은 오랜만에 올린 것도 신발도 신발이지만 오늘 레디 플레이어 1을 보고 왔습니다. 여친은 예전 영화 게임 애니는 잘 모르는지라 첫 번째 이스터에그 찾은 레이싱신에서 나오는 장면에서 백투더퓨처의 드로이안이나 아키라 등을 작게 설명해주면서 보고 두 번째 이스터에그를 찾는 장면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감독님 영화가 나오는 바람에 샤이닝이죠. 극장에서 와하는 탄성과 안돼 그러다가 크게 웃어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 극장에서 저만 그렇게 웃은 것 같더군요. 가르치고 스포나 할 수는 없어서 자세히 이야기 못하는 점은 양해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나도 알바다 말고 20소서에서 레디 플레이어 1을 주제로 방송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이지 이 영화는 70년대에서 현재까지의 온갖 서브컬처를 용광로에 녹여놓은 영화로 20소서가 놓치면 안 되는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극장에서 공감하면서 같이 즐기면서 보고 나서도 너는 이 캐릭 봤냐 나는 이 캐릭 봤어 이 영화에서 모티브를 따왔고 저 만화에서 모티브가 나왔고 이 감독과 저 감독이 이런 인연으로 이 영화가 나오는 거야 등 정말인지 같이 공감하면서 보면 더 즐거운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서없이 댓글 남겨봅니다. 정말 꼭 20소서 쇼님, 린님, 민님, 사카리님 네 분이서 레디 플레이어 1을 보시고서 즐겁게 이야기 나누시는 방송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민님이 제일 이야기할 것이 많지 않을까라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분 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행복한 방송에 있어서 너무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쇼님, 민님, 사카리님 모두 사라 감사합니다. 라고. 네. 이분이 댓글을 남겨주신 날에 저랑 민씨 사카린 부부랑 투로님이랑 엄마시바마님이랑 이 영화를 단체 관람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300명 정도 들어가는 관이었죠? 그렇죠. 근데 가장 즐겁게 본 5명이죠. 단원 컨테 앞에 있는 사람이 좀 죄송했습니다. 제가 샤이닝에서 너무 소리를 질러서. 샤이닝 나왔을 때 어머 말하면서. 아니 우리가 이제 홍대 신촌 이쪽 관에서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그나마 제가 이제 예매를 했는데 그나마 이제 관이 큰 데를 잡으려고 하니까 신촌으로 잡은 거예요. 네. 다 대학생들이야. 그리고 꼭 우리 부모님 또래도 몇 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티를 안 내시는 분들이잖아. 내적 환호가 있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즐겁게 봤는데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스텔라라고 저희 청취자이자 저희 남자네오 멤버 분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먼저 봤는데 너희들이 정말 좋아할 영화야. 차분하지만 강렬한 평. 그랬더니 어떤 건지 알겠다. 저는 뭔지 모르고 그냥 봤거든요. 저 헝거게임 같은 건 줄 알고 봤어요. 헝거게임 같은 거래. 몰라 막 이러고 봤는데 보고 나서 너무 재밌어서 앉은 자리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진짜 이분 말대로 제가 보고 나니까는 이제 제 옆에 있던 트론님, 엄마시범마님 그리고 여기 계신 민님 3명이서 막 머신건 토크를 막 하는데 방송을 뜨지. 아니 그때 좀 그랬어요. 이게 다시 보고 또 얘기하겠는데 그거 방송 떠서 들으면 엉망일 거예요. 맞아요. 네. 일단 아키라 바이크가 나오는 순간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왔어요. 제가 하나 얘기 딱 드리고 싶은 게 뭐 이런 관련된 얘기로 그 주인공이 이제 아도겐을 쏩니다. 아도겐, 그렇죠. 아도겐. 네, 아도겐을 쏘는데 아도겐. 이제 그 아도겐의 모션이 제가 되게 정확하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참고로 이게 뭐 제 기억에 의존하는 거긴 한데 류가 아도겐을 쓰죠. 류와 켄이. 근데 이 아도겐을 쓸 때 그 애니메이션의 그 모션이 처음으로 좀 제대로 표현됐던 것이 스트리트 파이터 터보 2였던 걸로 기억나요? 스트리트 파이터 터보 2에서 게임을 할 때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그 대중격투 게임에서는 보통 내가 옆에서 캐릭터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캐릭터의 어떤 모션,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동세라고 할까요? 그것들이 잘 안 느껴지죠, 상대적으로. 오프닝에 나오지 않나요? 예, 오프닝에 나옵니다. 오프닝에 이렇게 돈 안 넣으면 나오는. 예, 돈을 안 넣으면 나오는 거기서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흔들리다가 맞아. 예, 흔들리다가 갑자기 번개가 한번 딱 치고 그 다음에 싱크하고 아도겐 하면서 맞아요. 그 아도겐 손 안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2, 3 터보 하면서 막 뭐 이게 나오거든요. 뭐 돈 넣어라. 돈 넣어. 인서트 코인. 인서트 코인. 가로치고 S. 예, 돈 넣으면 이제 프레시 스타트. 예. 이제 하여튼 그 생각이 났어요. 그 모션에서. 예. 근데 이 영화 감독이 스필버그잖아요. 네.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 게임뿐만 아니고 약간 요즘 게임까지도 뭔가 그 이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둠도 나오고. 네, 굉장히 저는 경이롭더라고요, 영화 자체가. 그래서 이 영화 안 보신 분들은 꼭 이제 극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걸 털잖아요. 이 남자들은 밤을 샐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여튼 굉장히 되게 신박한 영화였어요. 네. 정말 신박한 영화였다는 또 거. 보고 싶다. 네. 여튼 팟빵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추억의 김전일과 소년소녀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소년탐정 김전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추억 속에 꽂혀있던 바로 그 만화에 대한 추억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제 원래 저희 이제 약간 이런 큰 주제인 만화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 이제 등장인물을 먼저 한번 싹 얘기를 하고 그래? 이제 슬램덩크도 그랬고 드래곤볼도 그랬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인물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주요 인물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주인공인 김전일부터 얘기를 하면 되겠죠. 네. 이 김전일이 누굽니까? 소년 탐정이죠. 근데 이제 소년 탐정인데 그 출신 성분이 그렇죠. 좋은. 네. 그러니까는 명탐정 할아버지를 둔 소년 탐정이죠. 긴다이치 코스케라는 뭐 소설성 인물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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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외손자로 나오더라고요. 외손자였어요? 외탁. 왜? 일본이니까는 네. 성이 같구나.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년이 사실은 나이를 안 먹습니다, 거의. 짱구 같은 거야. 이게 약간 그 소년만의 어떤 클리셰 같은 거죠. 나이를 먹는다면 갑자기 확 먹어요. 네. 근데 나이를 안 먹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리고 처음에 1화 기억하세요? 되게 어벙한데 알고 보니 IQ 180 막 그렇죠. 이런 네, 느낌으로 그런 설정. 설정이 사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얼마 전에 김전일 얘기 나왔을 때 느닷없이 37세 김전일이라는 그 김전일 후속작을 연재를 한다, 일본에서. 그런 뉴스를 접해 들어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알아봤더니 저는 분명히 90년대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까지도 연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알고 있었어요, 다들? 아니, 이번에 저도 찾아보면 네, 그러니까 하고 있었어. 그동안 너무 잊고 살았어. 다만 아무도 몰랐을 뿐이야. 네. 근데 우리가 작년에 등한시했던 거죠. 그렇죠. 작년에 연재가 그 소년탐정 김전일의 연재가 끝나고 내용과 모시기로 끝나고 올해 1월부터 그 김전일 긴다이치 37세 사건본가 네. 그런 제목으로 연재를 다시 시작했다. 갑자기 20년이 그죠. 20살이 늙어버렸죠. 네. 저도 20년 동안 잊고 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까지 보고 고입을 한 순간 10살을 10년을 잊은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잊어먹고 살다가 32살에 다시. 저는 일단 이 김전일의 머리 스타일부터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말총머리죠, 말총머리. 말총머리. 포니테일 아닌가요? 포니테일? 아니 영어로 하면.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는 어렸을 때 일본에- 김병진님인 줄 알고. 일본에서 생활하셨던 분으로 그 그러니까 머리가 그 머리가 가능한 됩니까? 겁니까?
가능하지 않죠, 당연히. 역시. 예. 노멀하지 않은 거죠. 노멀하지 않. 그러니까 가능은 하죠.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두발 규제가 어느 정도 선이 일본은 있는지. 두발 규제가 잘 없죠. 그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럼? 하긴 하는. 그러니까 근데 누가 묻겠냐는 거죠. 오히려 그 네. 스타일이 너무 후져서. 그렇죠. 약간 정대만 같은 애들이나 길고 다니는 거야.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소년 만화는 원래 좀 특히 주인공이면은 좀 외향적으로 튀어야 되는데. 그렇죠. 실루엣이 딱 네. 나와줘야 얼핏 되니까. 보면은 일반적인 머리인데 이렇게 씩 보면은 뒤에 말쪽이 주성치잖아. 있고 그런 느낌을 맞아. 일부러 낸 것 같아요. 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쵸. 근데 그 머리가 교복에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요. 왜냐면 귀 밑 2cm로 세상을 살고 있는 나한테 남자가 머리를 길러서 묶어? 근데 김전일 머리 스타일 누가 얘기해요? 저 이게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쟤는 왜 저렇게 멀쩡머리로 아니야, 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야. 아니, 그리고 그렇죠. 탐정이면 약간 위험에 처할 일이 많으니까 머리 스타일 길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얘도 악당이 막 말총머리에 그 뒤를 잡고 막 때린다거나. 근데 솔직히 말해서 탐정인데, 네. 근데 얘가 소년 탐정인데, 사실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그 사건은 몇 개 없고, 약간 인트로에만 쓰이죠, 교복이. 아니 소년 탐정이라는 건 한국에서 붙인 제목이고 언제는 네. 탐정이란 말이 안 나오죠. 네. 그리고 머리를 한 번 풀고 나온 적 있잖아요. 은근히 이쁘다. 어떻게. 침 뱉었어, 지금. 심지어 그 약간 그 여자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그 신들도 있잖아요. 눈이 영롱해. 네. 영롱하대. 아니 그리고 항상 이렇게 교복이나 사복을 대충 풀어 헤치고 일본식의 책가방을 이렇게 어깨에 둘러매고 네네네. 가는 장면으로 많이 나오죠. 전형적인 공부 안 하는 학생이라는 네. 설정이죠. 이렇게 하면서 항상 어디가 누구의 그 묘지에 가 막 이런 거 항상 그런 식인 거죠. 네. 어쨌든 김전일은 머리가 좋지만, 공부를 안 하는, 그 고등학교가 개교 이래, 최고의 성적으로 입학을 했으나, 공부를 안 하는, 그러나 IQ는 좋은, 그런 캐릭터인데, 그리고 연극부를 하고. 그의 곁에는, 그랬나? 연극부였어? 펜톤 오브 거기 연극부로 그거 아니에요? 연극부라서가 아니고 그냥 누가 한 명 안 와가지고 그냥 네, 땜빵으로 네. 들어간 땜빵으로 거예요. 가는 땜빵으로 거지. 연극부로 네네네. 가입하게 되는 그런 걸로 나오더라고요. 어쨌건 연극부다. 네. 아, 어쨌거나 연극부였다. 연극부야? 연극부로 나와요.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런가 네. 보지. 네. 걔가 연극부인 게 지금 뭐가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 얘기합시다. 응. 네. 미유키? 나는 벌써 넘어가요? 뭐 명대사부 뭐 이런 것도 얘기하냐?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해. 그냥, 얘기하면서 얘기해? 알았어. 명대사가 많고. 네. 그리고 사실 김전일이 굉장히 운동 능력이 좋습니다. 그 몇몇 장면들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이 사건 얘기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레이카가 유괴를 당해가지고 따라가는 그 장면에서 그 다리에서 떨어지잖아요. 네. 다리에서 떨어지는데 자기가 그걸 기억해.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도 무너지면서 사실 제가 만약에 그 사건의 주인공이라면 내가 뭐 이걸 밟아서 떨어졌는지 끊어져서 떨어졌는지 이런 거 기억 못할 거거든요. 그때 이렇게 뭐 귀신 같은 운동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아는 건가? 그거랑 막 도망도 막 다니잖아요. 막 경찰들이 막 쫓아오는데 막 달려가고 뭐 이런 부분에서 얘가 그냥 머리가 좋고 운동도 사실 좀 잘하는 거 아닌가? 게다가 동시 체력도 좋다. 맞아. 약간 네. 동체 시력도 좋다. 네. 아니, 나는 말한 그 레이카 유괴 사건. 그러니까 하여튼 그 아이돌 가수, 네, 맞죠. 배우, 하여튼 네네네. 그 연예계에 있는 그 친구. 네. 김전일 좋아하는. 김전일을 좋아하는 예쁘게 생긴. 네. 그 친구가 이제 유괴를 당하는데 걔를 이제 구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쵸. 엄청 달리잖아. 엄청 거기가 되게 나는 그 엄청 달릴 때 체력이 좋네. 왜냐면 항상 학교에서는 막 자고. 그래도 되게 엎어지고 넘어져도 피곤해서 자는 거야. 피곤하진 않아서 체력이 좋다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막 이래도 막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뭐 레이카가 죽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어리잖아. 젊어서 그렇다. 젊어서 그렇잖아. 그런 해석이 또 가능하네요. 난 17살 때 그렇게 달려본 적이 없어. 우리는 100m 20초. 그리고 이제 좀 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얘가 만약에 이 정도면 엄청난 유명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꼭 어디 시골 가서 경찰들이 못 알아봐요. 누가 얘기해줘야지. 그 사람 말해서 그 무슨 사건을 해결한.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너무 유명해도 만화로서 성립이 안 되거든. 이름 얘기해도 돼요? 뭐? 김전일인데 김전일만 한국 이름이야.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더 이상하잖아. 아니 슬램덩크처럼 이름이 다 한국식이면 그래 한국 스타일로 원래는 긴다이치 하지메. 바꿨겠구나 하는데 이거는 뭔가 나를 되게 혼란시켜. 본명을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은 김전일이 아니고 김전일일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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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나만 그렇게 혼란스러웠어?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그 만화책을 읽었던 한국 독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왜 얘만 한국 이름이지? 무슨 뭐 제일 교포야? 교포야? 뭐야? 얘기 들었어. 자인이 치고만 이놈. 나도 어렸을 때 그거를 보면서 김전일은 교포구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봤어요, 그냥. 그럼 외할아버지가 이제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 아니지. 외할아버지는 일본이지. 김다이치 코스케니까. 김다이치 코스케니까. 네. 아무튼 나는 되게 좀 그게 이상했어. 아니 왜 웃어? 나는 그게 제일 이상한 점이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김씨인 줄 알았어. 야 머리보다 그게 더 이상해. 그러니까 우연하게도 주인공의 성이 왠지 한국식으로 하면 한국인처럼 되는 이름이었던 거야. 김다이치가. 근데 다른 이름들은 뭔가 그 추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인의 이름이 관련이 되고 나오잖아. 이러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 없는 거죠. 수가 없는 거야. 트릭 자체가 이름이랑 관련된 게 있으니까. 그렇죠. 나는 이상했어. 나한테는 그게. 네. 이상했죠. 그럼 이제 김전 다음 얘기 할까요? 미유키 미유키. 미유키 얘기할까? 네. 나나세 미유키죠. 네. 네. 미유키는 소꿉친구죠. 네. 네. 초중고 다 같이 다니는 그치? 그리고 부모님도 그냥 서로 다 아시고. 그냥 만화에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 옆에 나오는 엄청 예쁜 여자 친구. 그리고 몸매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야지. 이게 너무 좀 심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자 캐릭터 이쁘다 안 이쁘다 떠나서 나이대에 맞지 않는 그 약간 몸매를 가지고 있고 그게 약간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너무 어른 같아. 친구가. 소년 만화니까. 소년 만화에 나와야 되는 네. 여자 히로인. 뭐 근데 하여튼 저는 이제 나이를 먹고 다시 네. 이번 녹음 때문에 다시 읽어보니까 미유키가 정말 싫더라. 나도. 나 똑같이 느꼈어. 미유키 같은 여친 진짜 싫다. 눈치 없는 이 집에. 그러니까 아니 어딜 가든 따라와. 응. 돈도 많아가지고 막 비행기를 타도 비행기 값 내고 따라오고 고삐리가. 너는 여기 어떻게 초대받은가? 난 내 비행기 표 값 내고 온 건데? 이런 식이야. 그래. 아니 물론 김전일도 좋은 애는 아니야. 그래, 양다리를 막 장난 아니잖아. 둘 다 피곤한 타입이야. 둘 다 피곤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거야 둘이. 유유상종이네. 아니 그러니까는 왜 아까 김전일 얘기 때 우리가 사실 빠뜨린 가장 중요한 얘기는 김전일이 있는 곳에 사건이 있는 거잖아 사실. 그렇죠. 사건이 있는 곳에 김전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네. 근데 사실은 잘 살펴보면 몇몇 사건은 미유키가 있는 곳에 사건이 있는 것도 있어. 그렇죠. 굳이 김전일 안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미유키가 가자고 해서 혹은 네. 뭐 미유키의 뭐 사촌 오빠가 미유키 네가 대신 가야 된다고 해서 네. 그래서 전이라 나는 혼자 가기 싫으니까 뭐 너가 같이 가줘. 뭐 이거는 꼭 그 정도면 안 가도 되지 않을까 둘이? 아니 이 정도의 사건에 휘말렸으면은 아니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숲속에 무슨 무슨 추리 무슨 뭐야. 근데 이거는 뭐 초대받은 9명만 갈 수 있어. 근데 그 오빠가 원래 초대받은 건데 내가 뭐 못 갈 상황이 됐으니까 미유키 네가 대신 가라. 근데 미유키는 한 명쯤 더 가도 될 거야. 막 이러면서 같이 가재. 사실 진상이야. 거기서도 얘기해. 초대받는 사람은 올 수 있는데 뭐 한 명이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 뭐야? 그럼 왜 9명을 초대해? 그래. 학생이니까 다 이제 관대하게 봐주는 거죠. 어른들이. 일본이 그런 문화가 있는 건가요? 그럼 모르지. 여기서 일본을 경험한 사람 다 아니 근데 보통 그 상황이 다 이제 클로즈 서클이라고 해가지고 고립된 곳이잖아. 어차피 가라고 할 수가 없는. 그냥 계세요. 저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데 이 조그만 새끼가 이러면서 진상놈들. 아니 그리고 맨날 이런 식이야. 뭐 이를테면 그런 이제 상황이잖아요. 뭐 늘 뭐 한 9명인데 뭐 전일이나 뭐 미유키가 뭐 딸려서 와. 그러면은 10명이 돼. 그러면 꼭 방이 9개밖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꼭 미유키 그래. 전 얘랑 못 자요. 막 이래. 뭐 어쩌라고 그러면. 근데 김전일면 속파이잖아. 아니 근데 불쌍한 김전일. 이거는 내가 불건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가슴도 그렇게 보여주고 팬티도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많이 보여줘. 그럴 거면 한번 자 그냥 이렇게. 아니야, 그 보여준 거는 김전일을 위해 보여준 게 아니고 독자들 우리한테 보여준 거야. 독자들을 위해서 보여준 거지. 그거. 그게 네. 너무 서비스 컷이 많아. 근데 너 되게 좀 그렇다. 그건 김전일하고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근데 독자와의 미유키와 독자와의 관계인 그 거야. 얘기를 할 거면 레이카한테 얘기를 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것도 있어. 근데 김전일이 되게 치근덕거리잖아. 나 레이카도 너무 짜증나 보고 있는데. 레이카도 짜증나죠. 네,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저정적인. 맞아. 아. 네. 아니, 그리고 나 딴소개 해도 돼? 해. 지금 다 딴소리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되게 옛날 만화책이잖아요. 응. 93년인가 92년부터. 네. 그래서 어디 갇히면 핸드폰이 없어. 아, 맞아. 아, 그렇죠. 답답해 죽겠어. 그때마다. 전화를 해. 아니 요즘에 누가 2층에서 1층까지 말을 전해주러 누가 또 가야 돼. 그렇지. 가는 동안 또 사고가 나오고. 맞아. 근데 요즘 세상에 너무 안 맞는 거야. 아니, 일본에 구조헬기가 그렇게 없나? 근데 역으로 정말 그 당시에 읽었을 때는 뭐 그럴싸했겠죠.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핸드폰이 없으니까. 왜 핸드폰. 근데 아까 린 씨가 미유키가 가는 곳에 사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편인지 모르겠는데 그 일본 드라마 편에서 실제로 김전일 대신에 미유키가 사건을 해결하는 회가 있었어요. 재밌겠다고. 네, 있었어요. 이게 서당께도 3년 김전일이 아파가지고 어딜 못 간 사이에. 네. 김전일의 마음에 빙의를 해서. 그렇죠. 도모사카리의 양이 전일이라면 이때 이랬을 거야. 그리고 왜 그러잖아 갑자기 전이라 나에게 힘을 줘. 아니 이름은 수수께끼네 모두 풀렸다 와. 이러면서. 아니 그 뭔가 뭐야. 핸드폰을 집어 던졌어. 괜찮아? 핸드폰 괜찮아? 살았어, 핸드폰은 살았다 와. 아니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는데 우리한테 들리잖아. 전이라 하는 게. 죽지 마 전이라. 아니 그리고 뭔가 상황대로 막 안 되잖아. 맘대로 안 되면 천이라 그러는 게 이게 뭔가 알죠? 김전일 도라에몽이야. 말풍선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걸로 나오는 맞아. 생각 생각 말풍선. 네. 생각이 있는데 외치는 거. 네. 그게 너무 웃겨서. 그리고 가끔 그게 육성으로도 해. 아, 저는 이 미유키의 그 머리의 건강함. 그렇지. 모발의 탄탄함. 모발이 진짜 탄탄합니다. 머리가 맞아. 생각 안 해봤죠? 흑당 같은 머리를 계속 유지해. 오, 그거 되게 힘들 것 야, 같거든. 레이카도 흑발 장난 아니야. 아직 레이카는 안 하잖아. 구불구불하잖아. 그리고 레이카는 샵을 많이 다니잖아. 걔는 그래. 차잖아. 관리를 할 거 아니야. 연예인이니까. 미유키는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이라고 집에서 기억하지. 트리트먼트 본인이 해, 미유. 그리고 앞머리가 되게 답답해. 아니, 앞머리가 있을 때도 있고, 또 까가지고, 머리띠 반머리 있어. 할 때도 있어. 저는 머리 스타일 다변화를 통해서 미유키가 되게 생동감이 느껴졌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지. 그런 점이 너무 좋았어요. 예를 들면 어딘가 놀러 갈 때 이럴 때는 그렇지. 머리칼이 또 이제 어. 좀 그런 느낌, 스포티한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또 변화하고.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이 만화의 그림을 그리신 분이 사토 후미야라는 분인데, 사토가 아닌가? 뭐지 후미야야. 네. 이름만 봐서는 남자인데, 여자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남자 그렸겠다 생각했는데, 어쩌고 흠이야. 네. 후미 꼬더라고요, 분명히. 뭐 하여튼 네. 예, 그래서 이제 미유키는 하여튼 좀 진상이에요. 저는 결론적으로 진상이라고 미유키는 생각합니다. 진상이다. 미유키 좀 아무리 봐도 진상이에요. 야 진상이라고 하기에는 김전일이 너무 진상이야. 그래도 지금 김전일은 어쨌건 유유상종이다.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도 막 구하고 막 억울한 사람의 그거를 막 해결해주고. 아니 근데 김전일이 되게 남부끄러운 짓을 하면 대신 사과하러 다녀. 그치. 지가 뭔데? 둘이 사겨? 아니잖아. 아니 이상한 근데 애들이야, 진짜. 아니 근데 몇 건 이후로는 둘이 심정적 사귐의 단계가 근데 점점 공식적으로는 아니잖아. 공식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니잖아. 둘이 암묵적인 그런 게 있잖아. 그럼 방을 하나 같이 쓰라고 그냥. 그렇지. 남이 둘이 사겨 이러면 아니라고 하잖아. 하지만 그런 뭔가 둘이 이제 서로 이제 그런 못 느꼈나? 나만 느꼈나? 나도 느끼긴 했는데 그래서 난 좀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빨리 인정해라. 근데 그러니까. 막판에 키스하잖아. 그래도 키스하면 다 사귀는 겁니까? 한치아처럼 인정해라. 그래. 키스하면 사귀는 겁니까? 아니 사귀진 않지. 끝까지 사귀진 아유. 않았잖아. 때려쳐. 아니 우리가 왜 이거 다 끝난 이 만화를 갖고 근데 솔직히 이 만화가 막 10년, 20년 동안 계속 17살인 상태니까 어떻게 길게 보이는 거지.
실제 시간이었으면 그렇게 오랜 시간도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얘들이 막 진상이라고 할 건 아니야. 얘들은 1년, 2년만을 살았을 뿐인데. 그렇지. 우리가 지금 20년의 느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렇게 거죠. 오래 얘들을 봐가지고 그런 그런 거지. 건가? 그래서 그럼 진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지. 그럼 이제 취소하겠습니다. 그렇지. 미유키 팬 여러분들이 사과하겠습니다. 얘들은 네. 2017년도까지 17살이었어. 그렇지. 알겠습니다. 얘들 잘못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등장인물 얘기하죠. 네. 네. 네, 저는 이사무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이사무. 이 이사무 아저씨는 굉장히 제가 놀랐는데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이사무라는 게 이씨더라고요. 아, 진짜로? 한국인 또 있었네. 아, 그러니까 그냥 이씨, 그러니까 이사무라는 게 이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뭔가 아, 이사무관 뭐 이런 거. 뭐 약간 그런 느낌. 김대리? 예, 예, 아.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이름이래요. 리사무 뭐 이런 거. 김포토. 그런 걸 수도 꽤 있지. 풀네임이 캔모치 이사무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에 번역되면서 뭔가 그런 게 있었겠죠? 네. 뭐 하여튼 지금 아무도 근데- 제대로 모릅니다, 지금.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아저씨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이 이름이 없어졌어요. 어. 네. 그냥 그 대명사로서 존재하는. 약간 근데 그게 약간 이거를 만약에 드라마나 영화로 하면은 마동석 같은 사람이 할 것 같은. 아니야, 너무 근육질이야. 맞아. 너무 근육질. 정석이야. 너 아, 이게 진짜 조금 우락부락한 원데이 거잖아. 투데이 만화 보냐? 뭐 우락부락해. 투데이 만화 본데. 아닌데 전형적인. 전형적인 이렇게- 그냥 아재지. 그냥 그러니까 아재여가지고. 풀네임 뭐예요, 풀네임이? 플레임은요. 오히려 캔모치 이사무. 봐봐, 캔모치 이사무 맞잖아. 오히려 그 사람이 어울리지. 그 뭐냐 송곳에서 나오는 그 저기 이성민? 이성민 말고 그 노동자 아저씨. 안내상? 안내상. 안 터져요? 안내. 근데 조금 아니, 근데 안내상 너무- 아저씨는 너무 말랐어. 너무 말랐네. 어쨌거나 너무 마동석은 말랐네. 아니라는 야, 거죠. 이게 마동석은 뭔가 아니야. 근데 경찰인데 지능적이지 않은 느낌을 주는 그렇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아니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진짜 지능적인 사람이 생각해. 왜냐면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김정은한테 도움을 요청하잖아. 그렇지. 근데 어쨌거나 이 만화에서의 능력이야. 지능적인 경찰의 롤은 캔모치 그죠, 그죠. 아저씨가 아니야. 아니고 응. 아케치지. 그렇지. 아케치고 이 사람은 뭔가 어두룩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무뚝뚝해 보이는 이렇게 이런 아저씨인데 알고 보면은 따뜻한 남자. 이게 너를 인정한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겸허한. 그리고 그런 되게 전일이를 추대하고 심지어는 전일이를 위해서 자기의 경찰증도 거는 되게 멋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쌍쌍 파티로 어디 여행도 같이 가고 네, 그러잖아. 맞아요. 막 그 보내주기도 하고, 네네. 막 그 서에서 나온 뭐 무슨 위촉장 같은 것도 막 받게 해도 그렇죠. 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이 아저씨를 그런 훌륭한 형사나 음. 경찰로서의 그런 직업인으로서의 그런 거보다는 회사원으로서의 경찰이잖아. 네네.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다니시는 네네네. 아니, 그런 그리고, 느낌. 그리고 응. 막 엘리트 코스가 아니라 어. 이게 그냥 차근차근 차근차근. 올라온 그리고 공무원. 이 만화에서의 그 캔모치 아저씨의 롤은 뭐냐면은 그 사회인이 아닌 학생인 김전희를 이 뭔가 연결해주는. 연결해주는 네. 매개체인 거예요. 네. 그리고 머리가 좀 없습니다. 그리고 숱이 없어, 숱이. 숱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내가 정주행을 하면서 진행 중. 아니야, 그 정주행에 딱 했는데 1화에서는 뭔데 고등학생 주제에 이런 태도를 보이다가 서서히 마음 폐쇄전원이 빨리 아니야. 서서히도 아니야. 아니야. 그거 끝날 때 이미 서서히가 아니라 거기야, 거기. 그 저기 뭐지? 한 그 100페이지쯤에서. 얼음다리 나오는 사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저기 산장이 산장에서. 거기 산장에서 네. 그 무슨 야차 나오는 이순 야차 그러니까 설려. 설려 나온 아니야, 설. 도깨비. 도깨비. 그래, 나오는 설야차. 설야차 그래. 아유, 어렵네. 진짜 참. 더럽게 살인 사건도 많아요. 그래, 몇 명 그 죽었냐? 아케치 처음 나온 네네네. 거기에서 그 걸면서 맞습니다. 수첩 네. 걸면서 김전일이 거기에서 해결할 이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이후 때부터는 이렇게 본청에서 누구 오면은 얘가 그 김전일입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해주는. 소개하는. 네.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해. 전화를 때려. 김전일이. 어디 지방에 나가면은 전화를 때려 아저씨한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뭘 해결해야 되는데 지방 경찰들이 나를 안 믿어준다. 그러면은 전화 바꿔봐. 네. 그래서 얘를 믿어줘라. 이렇게 말해주는 얘가 역할. 그 김전일이야. 이분이 네. 누구시란지 알고 있. 에이,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나나세는 얘가 그 명탐정 김다이치 코스케 네, 손kin자예요. 손자예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래. 막 이러면서 막. 뻥이지 이러고. 뻥이지? 아니 맞아 이번에 보는데 무슨 캡이야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맞아, 옛날. 정말 캡이야. 그래가지고. 그나마 저는 완전판을 보고 나와가지고 캡은 안 봤어요. 완전판에 캡 나와. 아니 그러니까 많이 안 봤어. 애장판에 너무 그렇게 어. 많이 안 나왔어. 그리고 중간중간에 SD로 해가지고 개그씬을 냈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 어. 너무 그래, 나는 옛날. 되게 좋았는데. 그 그건 너가 나이 먹어서 전형적인 그래. 90년대 만화 스타일이죠. 개그가 나오잖아. 너가 나이 먹어서 그래. 그거. 너도 나이 먹었어. 왜 야, 그래? 너랑 동갑이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안 그랬을 거야. 난 그때 볼 때도 그렇고 난 지금도 그렇죠. 좋았어. 네, 나도 95년도에 봤을 땐 흥미진진하게 봤겠지. 그러니까 그게 너가 나이 먹어서 그렇다니까. 또 다른 캐릭터 누가 있죠? 네. 이제 이 다음은 아케치. 이제 아케치. 아케치경 씨. 그치. 우리가 좋아하는 미남은 이런 스타일이지. 그쵸. 처음에 딱 나타났을 때부터 약간 샤랄라 느낌으로. 그 샤프한 이미지를 네. 딱 갖고.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전일과의 선과 악의 경쟁자가 따로 있고 이제 얘들은 뭔가 선의의 경쟁자인 롤인 거죠. 그런데 왜 되게 잘난 척 하잖아요. 이런 트릭이니까 이런 것일 것이야. 막 그러면. LA에서 이런 일은 뭐 이런 이러면서 느낌이잖아. 막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는 막 어쩌고 하는데 김전일 그러죠. 하지만 당신은 범인이 그 촘촘히 짜놓은 트릭에 걸렸다고. 맞아. 그 아기에서 나오는 천재성을 당신은 이길 수가 없어요. 막 이런, 멋있는 말이네. 이런 대사를 네. 막 하고 그랬죠. 네. 진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남자가 주인공이면 좋겠어. 그래서 이 남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만화 몇 권 나왔잖아요. 몇 권 나왔죠. 네, 두 권이가 나와 있습니다. 외전처럼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외모적인 호감은 말총머리 김전일보다 잘생긴 아케치에게. 그리고 또 그 되게 번수가 많이 지나가고 나서 한 20건 정도 됐을 때 20 몇 건인가 20 하여튼 그때 잠깐 뭐 이렇게 특별 그런 걸로 아케치가 좀 젊었을 때 얘기 클래식 어렸을 때, 클래식 단원 그러니까 단원은 아니고 뭐 이렇게 연주하면서 그 단원 사이에서 벌어진 뭐 이렇게 살인 사건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때가 진짜 리즈다 꽃미모다. 네, 그런 얘기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악기도 다룰 줄 아는 남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되게 고급 취미가 많아. 맞아. 그 아버지가 억울하게 된 사건도 막 해결한 다음에 맞아. 아버지 사진 놓고 와인도 마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승마 와인 뭐 이렇게 고급 취미가 많아. 아이고 원래 처음부터 그 소개하는 게 너무 웃겨. 아 저분이 그 외국 뭐 어디서 그렇지. 뭘 연수하신 그분이야. 그래. 막 이러면서 막 CIA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그 아저씨가 그리고 그럼 설명도 뭐하냐고 해주잖아. 김조들이 다 맞추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케치를 막 주변에서 욕해. 잘난 척도 너무 심하고 김전일한테 진다. 아케치가 이렇게 나타나서 누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욕하냐고 막 그러고. 욕먹을만 하지. 그거 다 정부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월급 주는 건데 그 사람 월급 얼마나 비쌀 거야. 그런 생각 안 들었어. 나는 보면서 도대체 저 천재라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맞추지도 못하면서 김전일은 돈도 안 받잖아. 돈도 안 받아. 그러면서도 국가와 시민을 근데 위해서 보상금 주지 않을까? 안 주잖아. 거기서 8만 엔인가밖에 안 받아. 30건까지. 꼴랑 여태까지 사건 생긴 걸 다 했는데 무슨 80만 사건 중에 그 김전일 엄마가 김전일한테 너 돈 벌어와라 해가지고 네, 그거 막 그러잖아. 꼴랑 맞아. 30건 내내 살인 사건 막 몇십 개를 해결했는데 번 돈이라고는 88만 원이 전부야. 트라우마 센터 가야 돼. 오늘 이 정도면. 애나 얼마죠? 뭐 하여튼. 네. 아니 내가 나 얼마 전에. 너무 안 됐어. 그래서 나 전일이 보면서 되게 좀 그랬어. 오늘 노마진으로 994만 정도. 그래요? 그러면 많이 떨어졌네. 네, 70 얼마네. 오늘 좀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70만 원이면 한 달 알바 주말 알바에도 90년대 환율로 해야지. 뭐 어쨌든 네, 다음은 레이카 얘기하시죠. 아니 잠깐만 나 이게 너무 어떤 거? 뭐? 아까 쇼 씨가 말했던 게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어떤 거요? 어머니가 돈 벌어라고 맞아요. 하는 그 장면이 이제 김전일이 내 아빠 보너스가 안 나온다고요? 라고 하면서 엄마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그래 아빠 회사는 수출이 주 업무잖니. 그런데 애나가 뛰어서라고.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나한테 전혀 공감이고 뭐고 없었는데 그래. 지금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어른이 되었다는 거네요. 고길동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수 있게 된 거네요. 저래가지고 갔던 데가 학원이잖아요. 그 다음이 이제 김전일이 그럼 나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려면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아니야 그거 말고 무슨 그거 추리 대회 가고 이런 거 추리대회 있어. 가는 거. 추리대회 가는 거예요. 상금이 얼마 걸린. 상금이 얼마 걸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네,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레이카 얘기하시죠. 네. 레이카 예쁘고 레이카 진짜 이쁩니다. 아이돌이죠. 레이카가 여러 번 등장하죠. 네. 네. 많이 등장해요. 네. 레이카도 납치도 사실 되고. 제가 보기에는 김전일 때문에 인생이 꼬였어요. 김전일 아니었으면 이렇게 라이카가 산장에 김전일 안 불렀으면 자기 아버지가 예전에 살인 사건의 주인공이었는지 그렇죠. 어땠는지 이런 거 네. 어떻게 압니까? 뭐 가정 풍파 다 일으키고 그러고 나서는 또 꿋꿋하게 뭐 프로덕션 그거 뭐 거기 뭐 여사장에 뭐 양녀로 들어가네 어쩌네 했는데 또 거기서 또 유기당하고 근데 미래가 꼬였네. 그러니까. 박복해. 그렇게 박복해. 박복한데
레이카가 처음 등장한 게 아케치가 처음 등장한 그 화잖아요. 아니 아케치는 2회 때 2회 때요? 나와요. 처음에. 미안해. 그 얼음다리 때 아케치가 나오거든요.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레이카는 근데 김전일 만나기 전에 이미 8살 때인가부터 네, 유명한. 네. 네. 뭐 유괴 사건의 뭐 피해자이기도 그쵸, 하면서 뭐 어쩌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김전일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인생이 꼬인 케이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케치가 막 범인이라 그러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막 진짜 별별 상황에 다 놓여. 얼마나 답답하겠어. 다 김전일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건 아니지. 근데 김전일가 사랑에 빠지잖아. 그러니까 더 문제인 거야.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레이카, 얘는 무슨 죄로. 왜 괜히 왜. 그럼 근데 약간 이 여자는 그걸 안 하잖아. 미유키는 너 김전일 좋아하냐? 그러면은 아니야, 우린 친구야 하는데 나는 김전일 사랑해. 막 되게 저돌적인 캐릭터잖아. 그쵸. 그러니까 나는 그 미유키랑은 대비되는 캐릭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어렸을 때는 레이카를 좋아했죠. 그래,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해. 왜냐면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저는 이렇게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그러다면 김전일 같은 남자 주셔십시오. 네. 없어 그런 남자. 그걸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좋아하면 그런 다 말총머리도 좋아한다고, 없어. 네, 말하고 이랬는데. 21세기에 네. 그런 말총머리가 어딨어. 일단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탐정일 리가 없어. 왜냐면 한국엔 탐정이 불법이거든. 네. 그렇죠. 네. 아니 그거 이제 규제 풀어준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아직 안 풀렸으니까 사실 40년 후쯤에 할아버지 탐정을 할아버지로 둘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계속 이렇게 누명을 쓴 것만 기억이 나요 처음에. 뭐 레이카가? 저땐 더럽게 박복해 그냥. 더럽게 인생에 막 꼬여. 김전일 만난 다음에 막 하여튼 온갖 일들에 다 시달려. 그치. 막 그 악당한테 뭐 맞아가지고 정신도 막 잃고 막. 근데 성격도 이렇게 대비되게 했지만 몸매도 되게 대비되지 않아요? 뭐 머리 스타일도 대비되고 딱 전반적으로 미유키하고 미유키는 예, 조금 대칭되게- 약간 볼륨 있는 타입이라면 그냥 말라. 예, 마른 오리오리하죠 오리오리. 그런 느낌으로 나오죠. 그리고 그 약간 몇 컷에서 이제 막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느낌 뭐 이런 게 반짝반짝하죠. 나오는데 그때마다 아주 그냥 이거 반짝반짝반짝 키라키라해 아주 그냥. 아니 그런 근데 느낌이야. 아이돌이니까. 진짜로 만화책을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그때는 이렇게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예 없었죠. 그래서 되게 스크린 톤을 붙였겠다 싶은 컷들이 있는 거예요. 펜톤을 붙인 거죠. 붙였겠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붙인 거죠.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이제 체크무늬 난방 같은 게 되게 무늬가 튀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 진짜 옛날 만화구나 이러면서 봤거든요. 수작업이로구나. 그렇죠.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이들 노래 부를 때 뒤에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조명이 있다라는 거를 책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 시절에 약간 손맛 같은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손맛이 잘 없죠. 네, 다 그런 게, 컴퓨터로 그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보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등장인물 또 다음 누구예요? 편도 이제 엄청 중요한 사람 나올 차례야. 누구? 사키. 나도 그 얘기하려고 있어. 사키. 사키. 이제 사키 얘기해야지. 사키 얘기해야지. 나 사키 제일 좋아했어. 나 네, 진짜. 저도 사키 엄청 좋아했어요. 사키가 네. 약간 똘똘이 캐릭터잖아. 똘똘이? 그러니까는- 변태 아니야? 촬영 변태 아니야 그냥? 항상 캠코더를 들고 다니면서 김전일의 뒤를 찍는. 심지어 사키는 뭐라 해야 돼 형대가 그렇죠. 1대 사키가 나오자마자 죽잖아. 그 1대 사키라는 표현을 김준이 직접 한다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사키 2호라고 하잖아. 패들이에요 패들이.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 그 말하는 거 보고. 맞아. 아니 어떻게 형이 자기 도와주다가 죽었는데 동생한테 너 2대 사키 막 이렇게 얘기를 맞아. 하는 게 좀. 사키가 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이야. 그것도 성이잖아요. 그럼 어, 예를 어. 들면은 뭐 김씨 성인 사람한테 뭐 1대 김, 2대 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키 거잖아요. 류이치 막 이런 식의 이름. 어. 이름도 사키 얘기를 안 류타. 해줘. 너무 류타. 불쌍해. 그리고 류타. 그 사키가 뭐 극 중에서 아버지랑 나오는데 아버지도 촬영. 맞아. 거기야. 카메라맨인가 그래. 거기야. 아니 온 가족이 촬영 덕후야. 어. 근데 좋아하는 피사체가 다를 뿐이야. 그래서 항상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얼마나 옛날이야. 요즘에 스마트폰 하나면 된다고. 배터리가 그렇게까지 그렇죠. 안 되지. 어쨌든. 뭐 하여튼. 예, 근데 이제 얘가 계속 그 카메라 들고 있고 그리고 기억력이 겁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중요한 걸 잘 찍어. 잘 찍어. 그래서 내가 똘똘이 캐릭터 기억하는 어. 거야. 똘똘이 스머프. 아니 이게 영상에 대한 이해가 없는 애들은 백날 찍어봐야 중요한 거 못 맞아. 담거든. 근데 그래. 얘들 이렇게 결정적인 보지 않았어.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그 무슨 대본에 있는 손글씨로 쓴 한 줄 이런 거를 찍는다니까. 그것 때문에 원래 좋은 카메라맨은 길게 찍는 게 아니라 짧지만 중요한 걸 찍는 거거든요. 그렇지.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서 자세부터가 제대로 돼 있는 거야. 수직수평이 딱 맞게. 그렇죠. 그렇지. 예. 그리고 이렇게 열린 문틈 사이로 늘. 중요한 걸 잘 찍죠. 그래, 이런 사람 피디수첩에 취업해야 되는데. 근데 그 능력 좋은 형이 죽었잖아요. 뭐 동생도 능력 좋지만 처음에 등장이 굉장히 아까운 인재였던 거죠. 미스터리 연구회인가? 언제 죽었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 아니 죽은 거가 아니라 처음에 등장했던 게 제 기억으로는 그 미스터리 연구회라고 학교에 7대 불가사인가 이제 이 미유키랑 이 애들이 그 다니는 학교에 7가지 불가사의가 네네네. 있는데 그게 이제 원래는 이 학교가 뭐 옛날에 제약회사 맞아. 그거였는데 그게 뭐 여기에서 뭐 실험하다가 막 누가 죽었는데 그 6명을 죽은 거를 감추기 위해서 뭐 뭐 7대 이렇게 비밀이 있고 뭐. 여섯 개. 그게 왜? 아니 근데 그때 이제 사키가 처음 나왔다고. 그리고 그 사키 1대 사키는 심지어 나중에 유령으로도 나와요. 맞아. 맞아. 네. 나와 유령으로 나와. 꿈속에서 나오고. 맞아. 뭐 그리고 심지어 2대 사키에서 처음에 등장했을 때 넌 뭐야 귀신이야 막 이랬는데 저는 2대 사키입니다. 이러면서 막 형이 짐전이를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도와주는 걔도 이상해. 자기 형이 대를 잇는 거야. 자기 형이 걔를 도와주다가 아니 패드립하는 김전일도 어이가 없지만은 그거를 막 되게 웃으면서 받아들이는 2대 사키도 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키 나온 게 그거더라고요. 추리대회. 뭐 하여튼 네. 근데 그리고 이 사키가 서비스 컷을 또 잘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그렇게 둘이 같이 몰래 보대. 키스씬 이런 거 막 찍지 않냐? 키스씬도 찍고 막 무슨 속옷 갈아입는 거 같은 것도 막 찍고 얘 이러면은 바로 철컹철컹입니다. 아니야 그거는 우리를 독자를 즐겁게 해주려고. 그렇지.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무슨 2층 창문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찍잖아 걔들은. 아니 진짜 범죄라고. 아니 그 범죄라니까 그 이전에. 여기에 저널리즘이야 저널리즘. 죄책감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독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데. 야 김전일 나 같으면은 진짜 그렇게 주변에서 사람이 자살하고 죽이고 하는데 제정신으로 살 수 있냐? 진짜 짤도 없지. 자기가 아는 사람 다 죽어. 아니 동아리 갔는데 동아리 선배님 돌아가셔. 방금 전에랑 나게 웃고 떠들던 사람 죽어.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도 되게 잔혹하게 죽어. 보통 그냥 죽는 것도 아니야. 맨 얼굴이 막 갈려서 죽어. 뭐 다 막 토막 나서 죽어. 난 그 학교에 배정받으면 딴 학교 바꿔달라고 울 거야. 네 알겠어요. 이제 다음 캐릭터 해야죠. 네. 저희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츠키까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츠키. 이 사람은 이제 약간 그 르포기자 같은 그렇죠. 약간 그런 사람인데 김전일의 어떤 나중엔 정보원이 됩니다. 그냥 그렇죠. 그래서 대신에 그 정보를 알려준 대신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좀 전일이로부터 들어서 그걸로 이제 약간 먹고 사는. 그러니까 캔모치랑 비슷한 롤이라고 보면 되죠. 네. 경찰이 아닐 뿐이죠. 근데 이 아저씨는 항상 담배를 펴요. 그렇게 꼴초야. 그래. 옛날이야. 그 시절에 일본에서는 맥도날드에서 또 담배 피고 막 그랬었어요. 뭐 우리도 시내버스에서 담배 피던 시절인데. 극장에서 담배 피고. 고속버스에서 담배 피고. 네. 나 요즘에 유튜브로 그 80년대 서울 사투리 영상 보는 거 재미 들려가지고. 너무 재밌어. 그거. 언니 아세요? 그랬걸랑요. 아시죠? 서울 사투리. 서울 사투리. 네. 이러면 제가 기분이 좋거든요. 90년대 크롭티를 입은 언니한테 이렇게 노출이 심한 이 옷을 입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이렇게 입으면 내가 기분이 좋다고. 네, 그럴 수 있지. 다음 캐릭터 악당 한 명만 얘기할게요. 타카토 요이치. 네. 이 천재. 그러니까 약간 김전일의 어떤 숙적 같은. 뭐 지옥의 광대였나요? 네네. 진짜 이름도 유치하다. 지옥의 광대. 이걸 기억하고 있는 나도 참. 마리오네트로 등장하셔서 지옥의 광대로 끝난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트 마리오였나? 네, 네트 마리오였죠. 네. 마리오네트 아니고요? 네, 네트 마리오. 그러니까 호텔의 이름 적을 때 네트 마리오라고 적어요. 그거랑 이제 궤도신사. 네, 요 정도 있겠네요. 네, 궤도신사는 여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딱 요 정도의 이제 숙적이 있고, 나머지 이제 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 하면 빠졌거든요, 사실. 누구?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아니, 나 알 것 같아요. 범인이요, 범인. 아니다, 그러면. 범인이요, 범인. 왜 눈, 코, 입 없이 이렇게 갈색 실루엣으로 해서. 나오는 거. 그리고 실루엣만 있는 항상 사람. 나올 때 느낌표와 물음표가 나옵니다. 맞아. 난 이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포아로. 포아로. 강아지. 왕왕이. 네. 뭐, 왕왕이도 있죠. 네. 걔도 되게, 사실. 머리 좋아. 탐정인 것 같아, 걔도. 탐정견. 포아로! 이 냄새를 맡고 찾아와! 라고 왕왕! 한 다음에
더럽게 잘 찾아. 없어 그런 게. 그런 게 어딨어. 시바견인 것 같아, 아무래도 봐서. 예, 그다음에 저는 이 캐릭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막판에 가면은 그 꼬마 김전일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후미. 네, 후미. 여동생? 네. 똑똑하죠? 똑똑한데 별로. 친동생 아니에요? 여동생이에요? 정확한 가족, 그러니까 친동생은 아니야. 네네. 근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그 캐릭터. 약간 왜? 그냥 나는 애 같지 않은 애를 싫어해. 되바라진 어린이 안 좋아해. 네. 근데 그러니까 난 그 캐릭터가 왜 나은지를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나는 존재 이유도 모르겠는데 심지어 되바라졌으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작가가 이게 인기가 없어지면 외전처럼 가지치기 보험, 같은 거 하는 보험용? 보험용이 아니었을까요? 하여튼 후미. 그래서 김전일 축소해 놓은 거잖아. 그렇죠. 네, 머리 모양도 비스무리하고. 심지어 꼬마 김전이라고 아저씨가 부른다니까. 꼬마룰라처럼. 그리고 네. 그리고 꼬마룰라는 좀. 그 김전일 엄마 아빠가 나오는데요. 엄마가 굉장히 뭐랄까 되게 우리 시대의 어머니 같으신 분이고 아버지가 굉장히 연약한 아버지. 예. 대릴사위. 뭐 이런 대릴사위야? 이런 거 아니에요? 느낌상 그런 것 같다고. 느낌상. 나 또 그런 설정이 있는 줄 알았네.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아니, 그게 진데이치 코스케의 따님이시거든요. 그렇지. 그 집이 이렇게 있고 아버지는 그 집의 곁다리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곁다리죠. 집이 좀 꽤 괜찮게 사는 것 같아요. 처가살이 하는 느낌 있잖아. 약간 대릴사위. 그렇죠. 정황상 집이 아파트는 아니었을 것이다. 아무튼 그 집에 얹혀 사는 느낌이 아빠. 3D LK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단독 주택이었어. 3LDK. 네, 3LDK. 근데 자기가 능력이 없을 때 그게 납작 엎드리는 능력을 가진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야.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방금 전에 그 후미를 별로 안 좋아하는 캐릭이라고 했잖아요. 각자의 최애 캐릭이 있지 않겠어? 나 아까 말했잖아. 사키. 응. 저는 오히려 악당이 더 좋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온 캐릭터 중에서 그리고 안 나온 사람들 있잖아. 뭐 한 번 나온 사람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저는 그 흑사접 살인 사건에서 나온 그 부인. 그 눈 색깔 다른 엄마. 너무 뇌세적이야. 오드아이. 날아다닐 것 같아. 이제 그만 절 놔주세요. 네. 막 이랬던 거. 그거. 그 아저씨, 할아버지가 막. 약간 침 흘리면서 웃는 것 같은 그 느낌. 아니, 저는 그 흑사접 때도 나왔고, 어디 이렇게, 하여튼 보트에 타서 막 이렇게 도망가? 이렇게 타 죽은 줄 알았는데 흑사접 때도 나온 그 등에 흉터 있는. 그 남자? 그 미소년 같은. 미소년인데 이제 미유키랑 학생의 간부였는데 네네네네. 어디 무슨 되게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사실은 그 부잣집 진짜 아들이 아니고 네네네. 토시오? 토시오는 아니고 하여튼 그랬는데 누군지 지금 알아. 두 번에 걸쳐 나오는 행복해졌어. 그 흑사적 그 아줌마의 둘째 딸이랑 결혼해서 결국 행복해진. 등에 토모요. 등에 나비 문신이 있는 그렇지. 그 친구 말하는 거죠? 화상 입은. 나비 문신이 나비 화상이지. 난 그 사람이 딱 나왔을 때 걘 거야, 걔. 그래서, 저 사람이 혹시 기억을 찾으면 어떡하지? 나는 그거 되게 걱정했거든요. 기억을 찾고, 나는 사람을 그렇게 죽였으니까 난 너 행복해질 수 없어. 막 죽겠어. 막, 여기는 다 이렇게 죽잖아. 자결을 많이 해. 자살 진짜 많아. 자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식 그런 거. 할복을 되게 많이 하잖아. 그 사카린 씨는 누가 좋아요? 에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는 잘생긴 게 좋아요. 아깨치겠지. 아깨치겠지 뭐. 네, 훌륭하고. 물어 뭐해요? 네, 알겠습니다. 미남이 최고지. 근데 이 정도면 뭐 이제 등장인물은 다 얘기한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살인사건 얘기는 해야죠. 살인사건 다음 주에 하는 게 낫겠네요. 예. 등장인물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 너무 많은 사람이 나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좋아했던 진짜 실제 등장했던 사건들 얘기도 해서 좋고 명대사 많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 각종 다양한 김전일과 관련된 추억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